근데 그 아파트가 입주할 때 딱 되니까 전세 가격이 분양 가격이 3억 5천까지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당첨되신 분들이 진짜 뭐 안 되고 코 풀었다고 그런 식이었는데 뭐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는 한 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분양 가격이 전세 가격이랑 같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참 이 동네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근데 이 동네 대장 하면 원래 전통적인 대장이 누구죠? 거제 연재라인에 사직 롯데였죠. 그죠, 사직 롯데죠. 네. 저희가 거제 잘 맞춰주시네요. 네, 사직 롯데 이야기하려고 이 시세를 보면서 사직 롯데하고 또 비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사직 롯데 데이터도 보겠습니다. 일단 사직 롯데는요, 제가 개별적으로 그래프를 하나 다시 다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형태로 보라색 점들이 찍혀 있는데 이게 사직 롯데 더 클래식 34평 모든 타입에 대한 실거래 가격이 다 찍혀 있습니다. 최근만 조금 볼게요. 최근만 놓고 보시면 우리 22년부터 23년까지 가격 조정 많았잖아요, 부산. 예. 그 모습 그대로고, 근데 23년 초부터 가격 지지선을 만들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계속 이어지다가 최근에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네. 근데 저는 사직 롯데가 참 대단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는 그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의 시세가 참 단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21년 말에 입주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쯤 시기예요. 그래서 뭐 이때 가격 떨어진 거는 시장도 안 좋았고 사실 동네화의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네. 하락폭이 놓고 보면 다른 대장 아파트들한테 비해서 그렇게 또 많이 처지진 않아요. 예, 좀 덜 빠졌죠. 예. 근데 뭐 그건 그러면 두 개의 변수가 있으니까 애매하다 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꺾여서 떨어진 건지, 동네아가 입주를 해서 사직 롯데가 밀린 건지 애매하죠. 네. 그건 그렇다 치고 대신에 21년 말에 입주했던 게 22년, 23년 말 이쯤에 또 2년차 물량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때 가격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거제 레이 카운티 입주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23년 말에 네. 가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뭐 동네와야 거리가 조금 머니까 뭐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없겠다 했지만 저희가 거제 레이 카운티 입주할 때는 거리가 물리적으로 워낙 가깝기 때문에 네. 가격이 좀 조정받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가격이 버티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사직 롯데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24년 중반이 되게 되면 또 온천 레미안 입주를 하죠. 예. 이때 물론 이제 온천 레미안은 거리가 좀 더 멀긴 해요. 그래 하더라도 가격이 안 흔들리고 이렇게 견고하게 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이쪽 수요가 정말 강하다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25년 되면서 분위기 조금 풀려서 시장이 살아날 것 같으니까 네. 이 가격이 지금 상승한 폭이 상당하죠. 예. 평균 가격으로 놓고 보면 1억 5천 거의 2억까지도 봐요. 최고가로 보면. 네. 그래서 사직 롯데가 참 대단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쨌든 이 사직 롯데에서 근처에서 입주를 해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제 레이 카운티는 그럼 사직 롯데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다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이제 파란색 박스 있죠? 예. 이 박스만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 보시면 여기가 이 보라색이 사직 롯데 시세입니다. 네. 시세가 이렇게 되고 좀 이쪽은 잘 겹쳐서 안 보이니까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이 정도까지가 사직 롯데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을 거제 레이 카운티 시세라고 다 찍었었거든요. 네. 그럼 거제 레이 카운티 몇 단지랑 사직 롯데랑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분이 되죠. 네. 사직 롯데보다 확실히 2단지가 가격이 높아요. 네. 어쩌다 한두 건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건들이 기록된다라는 거는 시장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위치를 놓고 보면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인데 네. 예, 사직 롯데가 좋나요? 거제 레이 카운티 2단지가 좋나요? 이제 요즘 위치는 사직 롯데를 조금 더 치긴 한데,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남학생 엄마가 있으면 사직 롯데, 여학생이 엄마가 있으면 레이 카운티. 예. 이렇게 좀 타협? 예. 서로 이제 그렇게 좀 분위기입니다. 예. 네. 또 사직 롯데가 연식이 이제 좀 됐잖아요. 예,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 거제 레이 카운티가 자리가 여기 잡는 걸로 보여요. 예. 반면에 이 10년이 지난 아파트가 2017년 들어왔거든요. 사직 롯데가 네. 10년이 지난 아파트 거의 지나가죠. 음. 다가가는 아파트가 거제 레이 카운티 1단지보다는요 가격이 또 높고. 높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단지랑 4단지.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직 롯데하고 제법 편차가 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실 때 그 지역 시장의 대장 아파트들이 기존에 있었던 대장 아파트들과 가격이 굉장히 연계돼서 움직인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저희는 사직 롯데와 거제 레이 카운티 시세를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자료를 조금 볼게요. 사직 롯데하고 거제 레이 카운티 했으면 그러면 또 아파트 하나 저희가 또 비교해봐야 될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기 온천동에 있는 동래와.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그래서 사직 롯데하고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만 또 한번 해볼게요. 더군다나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도 단지가 너무 커가지고 네. 단지별로 시세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예. 그럼 얼마나 날지, 가격 분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앞서서 제가 사직 롯데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반등해서 평균 거래 가격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거제 레이칸트를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점이 위에 많이 찍혀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 점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위에 있는 분위기가 이긴 해요. 네. 이런 때는 좀 겹치긴 하지만 근데 최근에도 놓고 보면 3단지가 음. 전반적으로 위에 있고 2단지는 좋은 동호수 같은 경우에는 3단지하고 겹치는데 반면에 가격이 조금 빠진 거래건들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동래아 같은 경우 그럼 제일 좋은 단지는 몇 단지다, 선호도가 높은 단지다, 몇 단지다 이야기하면 3단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예. 여기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네. 지하철역이 있죠. 물론 이제 타기에는 약간 거리는 있어요. 그런 네. 시기에는. 하지만 반면에 여기 초등학교가 또 네. 있습니다. 여기도 지도를 조금 이렇게 축척을 변경하다 보면 이 등고선이 있죠. 네. 그 말은 여기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경사가 이제 얕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런 저런 조건들 때문에 근데 학원가가 여기도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학원가나 역간 거리 또는 경사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위치가 제일 좋은 데는 3단지, 네. 그 다음에 이제 2단지, 그 다음에 1단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가격 편차도 저희가 봤던 그대로 되는 거겠죠. 예. 근데 2단지 같은 경우에도 또 이 초등학교가 여기서는 힘을 좀 발휘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여기 도로가 상당히 넓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인접한 이 동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것 같고 이제 이런 동들이 3단지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돌려서 보면 3단지가 가격이 빨간색 점들이 가장 상단에 있고 그 다음에 2단지는 조금 폭넓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붙은 동들은 3단지랑 비슷하게 가고 네. 나머지 동들은 좀 가격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1단지 같은 경우에는 8억을 전후로 해서 네.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1단지도 보면 최근에 저가 거래가 좀 빠지거든요. 예. 그럼 고가 거래가 1단지 중심으로 했을 때 고가 거래가 좀 늘어요. 없어지고. 그래서 시세가 조금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네. 여기도 보면 3단지하고 2단지하고 2단지 좋은 데랑 3단지는 가격이 비슷한데 2단지에서도 단지 내에서도 한 1억 정도 이렇게 네. 편차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단지하고 1단지도 뭐 한 1억 정도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단지별로 은근슬쩍 뭐 1억, 2억씩 이렇게 편차가 크거든요. 예. 이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것들도 아마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단지별 가격 격차 이런 거 같이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설명들을 놓고 보면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요? 너무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갈라치기 하잖아요. 아. 이게 좋다, 이게 안 좋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분석을 해서 봐야 네. 되니까 예.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단지별 차이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나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몰라 하시더라고요. 사실 기준이 참 잡기가 어려워요. 네. 예, 그래서 뭐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또 하나는 오늘 지금 저희가 거제레이 카운티 3단지 제 위치 좋은데 죄송합니다. 거제레이 카운티 2단지. 그 다음에 여기 사직 롯데 음. 그 다음에 여기 동래 레미안 아파트 시세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지금의 추세를 놓고 보면 만일에 사직 롯데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죄송해요. 레이 카운티. 레이 카운티가 올라가는데 사직 롯데가 이렇게 이제 연식이 조금 있다고 가격이 못 올라가게 되면 과연 거제 레이 카운티가 더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왜냐하면 훨씬 더 가격이 싼 좋은 대체제가 생기면 이 거제 레이 카운티 2단지 가격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같이 가려면 결국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예, 같이 마찬가지로 가줘야죠. 동네와도 만일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가격이 잘 안 올라가 버리면 이 가격들을 끄집어 내리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가격을 섬세하게 보는 거는 전체적인 시장의 특징을 파악하자라는 거고 이게 저희가 희망하는 거는 좋은 친구들은 다 같이 간다. 그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 했고 이제 전세 시장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예.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전세 가격의 방향, 흐름 이런 것도 봐둘 필요도 있고 또 어쨌든 개인 사정에 의해서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거제 레이 카운티에 대해서 전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또 점들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네. 제목은 전세 가격 다 찍었다는 이야기죠. 네. 전체 단지 싹 다 찍었고 모든 걸 다 찍었습니다. 네. 입주 시기에 참 거래량 많죠. 예. 그래서 모든 입주장에서 전세 가격이 좀 밀리는 건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춰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세금 조금 보수적으로 모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때 보니까 뭐 2억 중반대도 찍혔던 것 같아요. 대신에 단지는 이제 조금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단지겠죠. 네.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때도 막 5억대 찍은 거래들이 있더라고요. 네. 참 이 시기에 그러니까. 34평 5억 실거래 쉽지 않았거든요. 음. 여튼 찍힌 적이 있었고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모습이 보이죠. 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음. 근데 여기에 이전에 2년 전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는 거래들이 있어요. 이런 거래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눈치 빠르신 분들 그렇죠. 그냥 다 아시겠죠. 네. 여기 있는 건들은 당연히 예, 청구권 쓴 거죠. 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건들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우리가 거래를 이렇게 놓고 보면 안 올라간 아파트도 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건들입니다. 네. 계약갱신 청구권들은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임차인 입장에서 뭐 임대인이 본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인데 네. 그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하는 게 뭐냐면 5% 상한이 걸리죠, 보증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억에 전세 계약을 했다 하면 이때 임차인 분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네. 많이 올라야 3억 1,500밖에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인데 5% 상한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이 실거래 가격들이 뜨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겁니다라고 그냥 우겨버리면 또 믿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료를 조금 더 만들어 놨습니다. 이야, 섬세하신데요. 볼게요. 네. 여기 보면 빨간색 정보로 바뀐 거 있죠. 다시 네. 한번 볼게요. 파란색인데 딱 빨간색으로 바뀌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계약갱신 청구권 쓴 겁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낮은 거래들이 한두 건 있긴 해요.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건들은 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건들입니다. 그럼 고가를 놓고 보면 이렇게 오른 모습, 저가를 봐도 이렇게 오른 모습 네.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올랐네요. 예, 2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이내에 이렇게 2억이 올라버리면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마 첫 영상을 지금 저희가 네 번째 아마 제가 찍어 온 걸 거거든요. 네. 첫 영상 때 이런 이야기 조금 들었어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빈도가 높아진다. 네. 그러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경우에는 보증금에 올라간지 내려간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국토부에서 자료를 다운받으면.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영상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때 보증금을 올린 건들이 같은 금액이거나 내린 건에 비해서 비율이 확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네. 어쨌든 여기도 보시면 꽤 많은 계약갱신 청구권들이 있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억 정도. 아, 진짜 1년에 1억 오른 겁니다. 예, 많이 전세가가.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때 정말 잘 쓰셨고 그렇죠. 또 낮은 가격에 또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럴 수 있을까요? 현재 시장으로는 힘들다 봅니다. 그죠. 예, 이때 물량도 별로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동래구 자체의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요. 2년 뒤에 입주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저기 수안동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롯데가 하나 한 게 있거든요. 또 공간도 수안동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천세대도 안 되고 또 거기는 지주택이라 조합원분들이 많이 가셨기 때문에 아마 전세 물건도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는 동래구에 입주할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네.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예, 더 그죠? 심각하게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계약갱신 청구권을 혹시나 쓰신 분들은 2년 뒤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또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음. 2년 뒤에는 더 이상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쓰게 되니까 네. 이런 분들은 자금 회수나 또는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희 레이 카운트가 이게 단지 수가 여러 개잖아요. 네. 그럼 단지별로도 저희가 좀 구분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예,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자료를 만들면서 단지별 전세 34평 가격도 다 찍었습니다. 볼게요. 건수가 많이 안 돼서 네. 자료 만드는데 별로 걸리진 않았어요. 아까 파란색이 저희가 몇 단지라 그러냐면 2단지라 그랬어요. 네. 보면은 이때도 2단지가 가격이 좀 높았죠. 네. 4억에서 5억. 그래서 좋은 동호수 같은 경우에는 좋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높은 거래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것 같아요. 입주 시기에. 네. 그 다음에 입주 시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가 1단지거든요. 예. 빨간색이. 1단지가 한 3억대 중반. 그 다음에 1단지랑 4단지는 주로 여기에 3억대 이렇게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빨간색들이 지금 다 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아, 죄송해요. 오늘 파란색부터 이야기할게요. 파란색이 거래건이 많진 않은데 주로 이제 이런 데 다 거래가 돼 있어요. 그 말은 한 6억에서 7억. 그럼 4억에서 5억 했던 게
거의 2억 가까이 이렇게 오른 모습이고 빨간색도 보면 한 3억 중반 정도 했던 게 최근에 거의 6억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2억 이상 오른 모습. 반면에 이제 파란색, 초록색 1단지, 4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 이제 이 정도 오른 모습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단지별로 보면 그 레벨에 맞게 한 거의 한 2억씩 평균적으로 올랐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저는 이제 투자자잖아요. 예. 여기서 아주 좀 재밌는 사실을 보면 그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아, 예. 네. 말씀하세요. 이제 매매 가격은 차이가 좀 있는데 예. 전세 가격은 또 매매가만큼 차이는 안 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2단지가 좋겠지만 예. 갭 투자는 1단지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예. 매매가 차이 대비 전세가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겠네. 상승의 흐름을 같이 가져가면서 투자 금액은 월등히 작아지니까 이거 많이 쓰는 수법이죠. 예.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것도 충분히 재밌는 이야기고 네. 유용한 이야기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레이 카운티 분양 가격 기억나십니까? 네. 제 기억에는 이 정도였어요. 네. 6억대. 그때도 비싸다 그랬죠.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어때요? 그 가격이죠. 다 올라갔죠. 네. 이래 되면 처음에 분양 받으셨던 분들 이 고비만 넘기셨으면 네. 지금 시장은 그렇죠. 정말 기쁜 시장입니다. 네. 이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사직 롯데가 제가 기억할 때 평당 1,000 조금 넘게 분양, 1,000 예. 정도 분양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층은 미분양도 있었고. 근데 그 아파트가 입주할 때 딱 되니까 전세 가격이 분양 가격이 3억 5천까지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당첨되신 분들이 진짜 뭐 안 되고 코 풀었다고 그런 식이었는데 뭐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는 한 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분양 가격이 전세 가격이랑 같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참 이 동네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강함 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이제 조금 전에는 제가 갭 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다면 분양권 투자에서 또 많이 쓰는 게 예. 결국에는 분양권 투자가 분양권 자체가 좀 비싸잖아요. 예, 맞습니다. 웬만해서는 건설사도 수익을 남겨야 네, 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급지 좋은 데는 결국에는 전세가가 그걸 받아주니까 예. 투자 금액 자체가 나중에는 다 회수가 돼버리죠. 예. 이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예. 전세 가격 상승 데이터잖아요. 이런 거 보면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나 뭐 미국 주식이나 또 국내 주식까지도 인기인데 확실히 또 이런 거를 보면 부동산이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내 투자 금액이 예. 한 2년에서 4년 정도 지났을 때 전액 회수되는 혹은 상단수가 회수되는 이런 저는 이제 알까기 전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재밌네요, 표현이. 네. 네. 이제 그 알이 다시 탄생되면서 종잣돈이 회수돼서 이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세계 유일하게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요거를 활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잖아요.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부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식 가격 많이 올랐고 미국 주식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한 10월, 9월, 10월까지는 코인 가격도 많이 올랐었고 그때 정말 코인이나 주식 팔아서 부동산으로 많이 왔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역시 또 아마 주식 가격이 또 오른다 치면 부동산으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 레이 카운티 뭐 분양권 처음부터 당첨되셔서 가지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온라인 상으로만 구독자분들하고 만나봤는데 네.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날 기회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고대장님이랑 같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 강의를 해보자고 이야기가 돼서 저희가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일단 네. 처음 저희가 준비할 건 뭐냐면 아파트 투자 초보 탈출 클래스라는 과목으로 좀 네.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 이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또는 거래를 뭐 한두 번 해보긴 하셨지만 조금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 정리하고 싶은 분들, 특히 아파트 공부, 투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1월 13일 날 네.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2주 지나서 제가 시장 전망, 26년 시장 전망을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유튜브 상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유튜브 상에서 말씀 안 드린 내용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많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유튜브가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저도 좀 꽁꽁 숨겨놓는 데이터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시장 전망에서 좀 풀 거고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26년 시장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셔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확실한 기준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잡아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26년
부산의 아파트 시장 그리고 시장 전망할 때 부산 중심으로 거의 다 이야기할 거예요. 소재도 거의 부산 이야기만 할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1월 24일에 또 강의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월 27일. 강의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됩니까?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초보자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 분들은 1월 13일에 초보 탈출 클래스, 그 다음에 26년에 내가 내 집 마련이나 또 2주택 뭐 투자자 분들은 1월 27일 요 강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겠습니다.